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3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교육생이 방문했는데요. 한 분은 영덕에서 오고 한 분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이 저에게 질문 하나 하는군요. 베란다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도 간다 그랬죠? 30도. 30도. 베란다 몇 도 맞춰놨어요? 31, 2도 정도. 31, 2도. 그거는 뭐 조금 인공적으로 우리가 조금 조절한 겁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까? 바로 조절을 했는데 조절했는데 조절 뭘 하셨어요? 창문에 시트 블라인드하고 이렇게 좀 가려서 가리고. 자, 우리 떡구 씨는 에어컨 30도에 맞춰놨어요. 에어컨 30도. 네. 난초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에 가게 되면 기계적으로 사망 반응을 받게 돼요. 그 기계적이라는 건 세포가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뻗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 얼으면 죽죠. 뜨거워도 죽죠. 식물 마찬가지입니다.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기관은 물이 팽창하는 것과 동시에 세포벽이 찢어지면서 기계적으로 다 고장, 아작이 나버립니다. 엔진룸에다 모래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38도, 9도, 40도 이렇게 높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사람이 얼어 죽는 온도는 몇 도 이하로 가면 나체일 때 죽는 건 다 똑같죠. 그런데 더워졌을 때 죽는 온도는 북극에 살던 사람은 30도만 해도 쇼크 상태에 갈 것이고 사막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인계 온도 중에 위의 온도는 난초 종마다 평소에 건강한 길에서 세포 구조 치밀한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위의 인계 온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밑에 거는 뭐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모조리 다가 only 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팽창하는 그것 때문에 세포벽이 찢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파리는 영하 30도에 가도 접으면 똑똑똑 부러져도 풀리면 살아가요. 그런데 벌브하고 뿌리는 안 돼요. 그 난초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망이라는 건 사람에서 결정적인 사망은 뭡니까? 심정지죠. 심장이 썩어져 죽은 거예요. 난초에서 결정적인 사망은 벌브라고 부르는 그 기관에 있는 주요 세포들이 성능을 다 해버리거나 파업을 해버리면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심장이 벌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적정 온도라는 게 있죠. 살기 가장 좋은 온도 26도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에 나온 이 책에도 온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온도는 연구자의 관점과 어떤 종을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심지어 민출란으로 했느냐, 변이종으로 했느냐, 2예품이냐 3예품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의 편차는 제 개인적으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6도, 7도, 8도 이렇게 이제 구간이 제일 좋다. 이건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세포가 호흡을 하려면 해당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해당하는 과정 속에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고 여당, 야당이 큰 충돌이 없이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는 이쪽에도 찬성, 저쪽에도 찬성 정도 되는 온도가 6도에서 8도예요.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집니다. 9도, 1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세포의 호흡량이 커지죠. 그거는 과수원의 사과를 똑같은 나무에 달리는 거 따가지고 하나는 24도에 보관하고 하나는 4도에 보관하면 열흘 정도 지나서 먹어보면 4도가 아삭하고 습도가 있고 달고 이렇고 24도는 허벅허벅하고 안 달고, 그게 뭘 입증하느냐 하면요, 온도가 높아진 곳에 있던 그 사과는 온도에 의해서 당 안에 가지고 있던 포도당을 많이 소모했고 이쪽 것보다 허벅허벅하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다, 구조가 치밀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난초도 예외 없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 일을 겪게 돼요. 온도가 높아질 때 잘 견뎌내는 종류,
데미지나 충격이 최소화되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걸 내서성이 강한 품종이라고 불러요. 왜 거기에 견디기 힘든 품종은 내서성이 낮은 품종이에요. 우리 양계장에 가면 닭이 온도가 2도 3도 높으면 다 죽어버리죠. 예. 그런데 양계장 앞에 묶어놓은 개는 5도 6도가 더 높아져도 닭이 조금 더 높아져서 죽었는 온도의 2배가 가도 개는 살아요. 똑같은 생명체인데, 그래 한 종은 내서성이 낮은 종이고 한 종은 더위에 잘 견디는 종이다. 왜? 개는 햇바닥을 내 가지고 체온을 식힐 수 있지만 닭은 식힐 수가 없어요. 자, 나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초 중에 제일 아끼는 전략 품종, 간판 품종, 희망을 제일 크게 걸고 있는 이 품종의 입장에서 나치 제어 컨트롤을 이제 해야 됩니다. 별 정답은 26도에서 28도예요. 근데 30도, 30도, 32도, 심지어는 문을 닫아놓으면 40도까지 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나초들이 어떤 충격 상태에 도달하는가를 이제 좀 아셔야 온도를 얼마나 조절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세포호흡이 커지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는 양분 유실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럼 저장하고 있는 양분이 태생적으로 북극 곰이 겨울 잠자기 전에 잔뜩 지방을 채워가 들어가듯이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난초와 태생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구조의 난초를 이분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이 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보고, 당이 적은 것들은 호흡량이 높아지게 되면 충격이 당이 많은 것보다 많이 오겠어요, 적게 오겠어요? 많이 오죠. 심각하게 오죠. 네. 아끼는 난초.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 민출날이지만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건 고유의 어떤 권한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갑게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저 샤워실로 집어넣어가 하면 온도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광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탁상등을 하나 사서 5,000육소 정도 맞추어서 그래가 주면 광합성이 다 돼요. 나실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기계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덕구씨는 천종이 전략품종, 우리 진수씨도 천종이 전략품종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천종 하나분 있고 천종 뭐 하나분 있죠. 있을 때는 그 하나분의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밤에 생수통 빈 거를 물 받아가지고 얼려놓고 그 얼려나는 걸 꺼내가지고 그 난초 있는 그곳에 뽁뽁이, 이중 뽁뽁이 있어요. 이중 뽁뽁이를 사서 이글루처럼 덮어 씌어가 그 속에다가 얼어놓은 걸 집어넣으면 거기 냉기가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를 난초를 넣지 말고 우리가 노는 날 온도를 재보면 500cc 2개 들어갔을 때 300 2개 들어갔을 때 해서 우리가 그 제일 더운 구간에 뭐 한 아파트 같으면은 한 2시부터 한 6시까지 안 덥겠습니까? 그 구간 내에는 그렇게 해서 온도를 뭐 28도 우리 난초 종마다 해서 놔두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실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 냉방장치를 틀어가지고 우리 조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종들은 제일 더울 때 낮에 물을 줍니다. 3시쯤에서 물을 주면 확 식어 내리면 안에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2-3시간 정도 이 결정적인 구간에 사망이 이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서 조절해야 되고, 그 난실 안에 여름에는 몇 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일관적으로 제시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반 종을 대량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고급 종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방식에서는 지금 오늘 영상에 나가고 있는 이 내용대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낮에 온도는 네. 다 이해를 했거든요. 네. 전에 교육할 때도 뭐 26도에서 28도가 적정 온도라고 했는데 야간 온도도 예. 지금 내가 한 25도 이하를 맞추려 노력을 하는데 야간 22도 정도 좋아요. 22도요. 예. 예.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야간 온도는 주간하고 달라가지고 이파리가 아버지고 뿌리가 엄마라면 낮에는 아버지가 돈을 벌면서 소모를 하니까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는 건데, 야간은 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오로지 지출이 맞죠? 광합성이 안 되니까. 예. 그래 보면 야간 온도도 주간에 4도, 5도가 오버돼서 일어나는 일만큼이
야간 온도는 1, 2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 보면 야간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야간 온도는 광합성을 안 하니까 그 욕실이나 이런 데 또 집어넣으면 만약 욕실 같은 데 시원하다면 예. 그 아침에 내놓으면 되죠.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여름에 당대사 소모가 많다고 하는데 예. 그 영양제를 조금 더 많이 줘야 되는. 아니, 당대사는 영양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하고 햇볕하고 예.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물을 많이 줘서 광합성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상당한 양의 우리 체온 조절 및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몸속에 있는 게 적당한 노폐물 범위를 벗어난 정도 나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름에는 수돗물 속에도 비료분이 좀 있거든요. 예, 여름에는 마카문 K 이런 게 다 녹아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우려할 정도까지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자주 주면 예. 월등하게 좋아요. 여름에는. 퇴근해갖고 한 6시경에 예. 매일 한 번씩 주거든요. 좋아요. 여수도 요즘 좋죠. 낮에는 뭐 제가 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한 편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제 책에 방송에 26도, 22도 무수히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늘 귀에다 끼워주지 않으면 잘 적용하기가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